드라마의 시작. 우리는 RK그룹의 총괄 본부장인 남자 주인공 강민준을 만납니다. 오늘은 루미에르 가문의 막내딸 신시아와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플래시백을 통해 우리는 민준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결혼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강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루미에르 가문과 결혼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다. 루미에르 그룹에는 우리 RK그룹에는 없는 최고의 주얼리 디자이너들이 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루미에르 가문의 막내딸과 결혼시키려는 이유다. 결혼식 동안 내 시각장애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라. 만약 대중에게 알려지면 우리 회사에 나쁠 것이다. 현재로 돌아와 민준의 운전기사가 강 회장에게 보고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강 회장은 격노하며 소리칩니다. 빨리 민준이를 데려오도록 해. 동시에 형 민준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동생 강태준은 민준의 비서 박 비서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마침내 민준이 차에서 내리고 그의 완벽한 모습에 아무도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신부가 소개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입니다. 우리는 서연의 플래시백을 통해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그녀에게는 신시아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시아는 계모 윤 여사와 함께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결혼은 민준과 신시아 사이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신시아는 민준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윤 여사는 RK그룹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연에게 신시아 대신 민준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서연은 거절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윤 여사는 그녀를 설득하려 합니다. 일단 약혼만 하는 척하게. 내 아버지가 회복되면 약혼을 취소하면 되지. 하지만 서연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윤 여사는 본색을 드러내며 협박합니다. 넌 그와 결혼해야만 해. 동의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알릴 테다. 결국 서연은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실 윤 여사는 루미에르 그룹을 장악하고 서연을 제거할 속셈이었고 신시아 역시 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족 내부의 복잡한 사정은 이야기 후반부에 더 자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서연은 이 결혼을 전혀 원치 않으며 약혼식이 끝나자마자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가방에 챙겨 넣습니다. 한편 민준이 나타나지 않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강민준 씨가 앞을 못 본다는 소문이 있던데 라고 말합니다. 루미에르 가문에 대한 뒷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루미에르 회장에게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본처와 살았고 다른 하나는 그 후처 윤 여사 살았다고 하더군. 강 회장이 초조하게 묻습니다. 민준이는 아직인가? 태준은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듯 비웃으며 말합니다. 형님이 앞을 볼 수 있게 되면 오시겠죠. 바로 그때 민준이 비서 박 비서의 거리와 방향 안내를 받으며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서연은 대기실에서 준비 중입니다. 그녀는 귀걸이 한쪽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사방을 찾아보지만 찾지 못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레스 안쪽까지 살펴보려 할 때 박 비서가 민준을 대기실로 안내합니다. 방으로 들어선 민준은 서연의 귀걸이를 밟습니다. 당황할 뻔했던 서연은 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민준은 귀걸이를 집어 그녀에게 건네려 하지만 서연이 받으려는 순간 손을 뒤로 뺍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다가가 손의 감각만으로 귀걸이를 그녀의 귀에 직접 걸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서연은 약간의 통증을 느끼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신시아 씨, 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겁니까?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죠. 서연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 말을 들은 민준은 자신의 부토니에를 떼어 던져버립니다. 그는 서연에게 새 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그와 다투고 싶지 않아 다른 부토니에를 가져와 그의 목깃에 달아줍니다.
하지만 너무 꽉 매는 바람에 그가 고통을 느낍니다. 그가 부토니에를 풀며 그녀를 위협합니다. 밖에서는 나에게 협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특히 당신에게 좋지 않을 테니. 박 비서가 들어와 무대로 갈 시간이라고 알립니다. 두 사람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함께 식장으로 향합니다. 민준의 귀에는 블루투스 장치가 숨겨져 있고 이를 통해 박 비서는 그에게 남은 거리와 이동 방향을 안내합니다. 그들은 계단에 도착하고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입장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걷는 민준의 모습에 사람들은 그가 정말 시각 장애인인지 의심조차 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무대에 오릅니다. 박 비서가 계속 민준을 안내합니다. 약혼 예식이 시작되자 박 비서가 속삭입니다. 반지는 오른쪽 주머니에 있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실패합니다. 게다가 덩치 큰 남자가 박 비서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민준의 시각장애를 폭로하여 그를 총괄 본부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태준이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은 몇 번이고 반지를 끼우려 시도하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결국 반지가 그의 손에서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서연은 재빨리 반지를 주워 민준에게 건네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이 장면에서 민준은 극도로 긴장합니다. 그러자 서연은 스스로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약혼식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약혼식이 끝나자마자 서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떠나려 하지만 박 비서가 그녀를 막아서며 말합니다. 강민준 본부장님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서연이 묻습니다. 제가 왜 가야 하죠? 박 비서는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에는 약혼 후 신시아가 민준과 함께 살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서연은 신시아와 계모가 자신을 민준과 엮어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서연은 민준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박 비서가 서연에게 말합니다. 제가 짐을 방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민준이 그를 막으며 말합니다. 아니, 자기 짐은 자기가 옮길 거야. 그리고 떠나. 이 집에서 그녀는 하녀일 뿐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해. 서연이 반발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민준은 그녀에게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은 500억 원이라고 말합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습니다. 박 비서는 계약서를 다시 보여주는데 을이 갑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50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조롱하며 말합니다. 신시아 씨,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더니 계약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나 보군. 이제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내 말을 듣는 수밖에. 불쌍한 서연이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겨우 짐을 방으로 옮긴 그녀는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잠시 후 박 비서가 그녀를 데리러 와서 말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아래층으로 부르십니다. 서연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가서 당신 상사에게 전해요. 난 아무 일도 안 할 거라고. 박 비서가 말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거절할 경우 500억 원을 받아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요리를 합니다. 식탁 위에는 살아있는 개들이 놓여 있습니다. 민준이 그녀에게 개 요리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서연은 겁에 질려 말합니다. 저는 개 요리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민준이 묻습니다. 그럼 시리는 왜 있는 거요? 그는 시리에게 개 요리법을 묻고 시리는 조리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시리가 개를 소금물에 넣으라고 하자 서연은 뜨거운 소금물을 가져옵니다. 시리가 양념을 요구하자 서연은 양념들을 가져와 식탁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를 준비하러 가지만 민준은 그저 소금물을 마시고 양념을 먹어버립니다. 그의 상태는 악화되고 물을 찾아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물을 찾던 민준은 개가 담긴 통을 건드리고 개들은 튀어나와 식탁 위로 떨어집니다. 개 한 마리가 민준의 손가락을 뭅니다.
민주는 고통에 소리치며 서연을 부릅니다. 서연이 달려와 물을 가져다 줍니다. 민주는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당신 계획이었지. 안 그래? 그건 그렇고 내 손가락에서 이게 좀 떼어줘. 서연은 겁에 질린 채 그의 손가락에서 개를 떼어내려 하지만 개는 그녀의 손까지 뭅니다. 그러다 라이터를 가져와 개를 태우려 하지만 실수로 민준의 손까지 태웁니다. 이번에는 칼을 가져와 개를 자르려 하지만 빗나갑니다. 그러더니 어처구니없게도 개에게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이 때문에 민준은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서연에게 헛짓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시리에게 묻습니다. 개가 손가락을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시리가 알려준 대로 민준은 손가락을 소금물에 담급니다. 개는 그의 손가락을 놓고 그의 손가락은 완전히 부어오릅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자신의 회사에서 올리비아라는 가명으로 디자인하는 주얼리 디자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르지만 그녀의 주얼리는 매우 비싸고 빠르게 팔려나가며 디자인에 대한 찬사가 자자합니다. 박 비서가 들어와 말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욕실로 부르십니다. 목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서연은 분노하며 말합니다. 당신 상사는 정신병자예요. 아니면 어린애예요? 목욕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니? 가서 당신 변태 상사에게 전해요. 난 안 갈 거라고 박 비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듣지 않으면 500억 원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계모 윤 여사가 서연의 아버지를 병원에 가두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의사와 공모하여 아버지가 결코 깨어나지 못할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루미에르 회장의 간병인 왕 여사가 이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었기에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윤 여사는 아버님을 계속 병원에 묶어둘 계획이에요. 서연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계속 주시해주세요. 아버지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른 한편 민주는 다시 서연을 부르고 이번에는 서연이 욕실로 가야만 합니다. 그는 부어오른 손가락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목욕을 할 수가 없어. 이제 당신이 날 도와줘야겠어. 그리고는 옷을 벗겨달라고 말합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하며 그의 몸을 훔쳐봅니다. 오, 복근도 있네. 민준이 말합니다. 뒤돌아서 그가 욕조에 들어갑니다. 목욕 소금을 찾지 못하자 서연에게 묻습니다. 목욕 소금 좀 찾아줄 수 있겠소? 서연은 소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민준의 등 뒤에 놓여 있었지만 서연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녀가 팔을 뻗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민준 위로 욕조에 빠지고 맙니다. 둘 다 당황합니다. 민준은 재빨리 서연을 밀쳐내며 묻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요? 서연이 대답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발이 미끄러졌어요. 민준이 묻습니다. 연기 그만하시오. 원하는 게 뭐요? 왜 나와 결혼하려는 거요? 서연이 말합니다. 아무 계획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둘 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니 서로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묻습니다. 당신이 날 어떻게 도울 수 있단 말이오? 서연이 대답합니다.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민준은 흥미 없다는 듯 그녀를 다시 밀쳐냅니다. 흠뻑 젖은 서연이 수건을 달라고 합니다. 민준이 수건을 건네주고 서연은 몸을 감쌉니다. 그러다 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재빨리 욕조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계모의 계획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녀는 계모의 진짜 의도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루미에르 가문을 장악하려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신시아와 함께 루미에르 가문에 들어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서연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서연은 아버지의 생명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민준이 파일을 들고 와서 말합니다.
이 파일에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 직업, 회사 이름을 외워야 하오. 내일 칵테일 파티에 당신을 데려갈 거요. 당신이 말했듯이 당신이 내 눈이 되어 줘야 해. 이걸 제대로 해낸다면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거요. 민준이 떠납니다. 서연은 밤새도록 모든 사람의 이름, 직업, 직위, 회사 등 모든 것을 외웁니다. 외우다가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그녀의 얼굴에서 파일을 치웁니다. 낯선 사람을 보고 놀란 서연은 반사적으로 강한 발길질을 하며 묻습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 있어요? 스타일리스트가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강 본부장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그들은 서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여러 벌을 입어본 후 그녀를 눈부시게 아름답게 만드는 드레스를 선택합니다. 박 비서가 민준에게 말합니다. 신시아 아가씨가 매우 아름다우십니다. 본부장님과 함께라면 더욱 빛나실 겁니다. 두 분이 파티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민준을 본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스타일리스트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말합니다. 다행히 당신은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없네요. 민준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향기는 맡을 수 있소. 두 사람은 파티장으로 향합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누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 알려줍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 서연은 민준에게 그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후 다른 남자가 그들과 이야기하러 옵니다. 서연은 그가 놀라지 않도록 그 남자에 대해 알려주고 그는 가버립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다른 곳에 앉자고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덜 주목하도록 너무 많은 사람이 다가오면 민준이 상황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 가서 앉습니다. 태준 역시 파티에 와 있었고 파티에 몰래 참석한 진짜 신시아와 부딪힙니다. 태준이 그녀를 신시아 씨라고 부르자 그녀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저는 서연이에요. 신시아의 쌍둥이 동생이죠라고 둘러댑니다. 태준은 그녀를 칭찬하며 말합니다. 이제 우린 가족이군요. 신시아는 서연과 민준을 쳐다봅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태준이 대답합니다. 가서 만나봅시다. 두 사람은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습니다. 태준이 민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집 밖으로 나왔소? 아버지가 집에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소? 민준이 대답합니다. 일이 있을 때 아버지는 자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지.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네. 이 말을 들은 태준은 화가 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신시아가 묻습니다. 눈은 회복되셨나요? 민준이 말합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소. 하지만 볼 수 없어도 사람은 알아볼 수 있소. 신시아는 다정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척하며 묻습니다. 요즘 집에 전화도 안 하시고 엄마와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서연이 묻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시는데요? 신시아가 말합니다. 괜찮으세요? 특히 당신이 걱정돼요. 우린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서연이 대답합니다. 맞아요. 우린 쌍둥이죠. 만약 당신이 나 대신 민준 씨와 결혼했다면 아무도 우리를 구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신시아는 매우 화가 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태준은 다시 민준을 모욕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게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민준은 스테이크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님, 이렇게 큰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스테이크도 못 드십니까? 민준이 비꼬며 대답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려면 꼭 스테이크를 먹어야 하는 건가? 아니, 난 스테이크를 먹지 않지만 여전히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네. 자네는 스테이크를 먹지만 아버지는 자네가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 두 형제 사이의 격렬한 논쟁을 본 서연이 말합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태준이 민준을 향해 트롤리를 밀칩니다. 서연은 민준이 트롤리에 부딪히는 것을 막으려다 트롤리를 뒤로 밀쳐냅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넘어지고 맙니다. 민준이 그녀를 붙잡지만 서연의 하이힐 굽이 부러집니다.
이것을 본 신시아는 그녀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힐 품질이 형편없었나 보네. 그녀는 웃기 시작합니다. 민주는 서연을 안아들고 파티장 밖으로 나갑니다. 서연이 그에게 방향을 안내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태준과 신시아는 분노합니다. 집에서 서연은 두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듭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식사를 합니다. 민준이 서연에게 말합니다. 목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렇죠? 서연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준이 말합니다. 느껴졌소. 서연이 말합니다.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민준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이제 당신이 내 눈이 되고 나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겠소. 서연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려 합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장면이 보입니다. 의사로 변장한 서연이 동료와 함께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빼내려 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동료가 사실 민준의 비서 박 비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연은 그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하고 박 비서는 민준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는 서연에게 민준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민준은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박 비서는 그것이 계획된 공격일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플래시백에서 민준이 아침 산책을 하던 중 차에 치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차에서 내려 민준을 확인하고 떠납니다. 민준이 이 일에 대해 생각하며 앉아있을 때 태준이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민준은 냄새로 그를 알아챕니다. 태준은 다시 그를 모욕하기 시작하며 그가 눈이 멀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나타나 민준을 변호합니다. 그녀는 태준의 과거 악행을 상기시키며 민준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지 말합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민준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서연은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박 비서에게 불을 끄라고 요청합니다. 태준은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서연이 불을 켜고 민준에 대해 헛소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태준은 세 사람 모두에게 복수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밤에 서연은 책을 읽다가 잠이 듭니다. 민준은 서연이 태준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심지어 복수까지 해준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서연을 불러 감사 인사를 하고 싶지만 그녀가 잠들었기 때문에 서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안아 침대에 눕힙니다.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하는 서연은 아버지의 이름을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민준이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잠이 듭니다. 그가 떠나려다 실수로 그들의 입술이 닿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있지만 점차 어떤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편 신시아와 그녀의 어머니는 루미에르 회장이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모는 걱정하지만 신시아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어.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 권리는 내가 찾겠어. 바로 그때 그녀는 태준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디자인 몇 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시아는 동의하며 말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서연이 자리를 차지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눈을 뜨고 자신이 침대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민준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랍니다. 그녀는 지난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물어보려 하지만 그는 당신 생각은 어떻소? 라고 묻습니다. 서연이 대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뭔가 했나요? 민준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했지. 민준이 긴장감 넘치는 톤으로 덧붙입니다. 먼저 내 손을 잡았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아버지를 불렀지. 이 말을 들은 서연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계모와 신시아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민준에게
그들의 도착을 알립니다. 계모의 이름은 윤 여사입니다. 그녀는 와서 서연 옆에 앉습니다. 신시아는 집안의 카메라들을 발견하고 확인합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카메라 위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녀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 여사는 서연에게 아버지의 병원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납치되었어.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보며 묻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나요? 윤 여사가 서연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라졌다고 해 의사 복장을 한 남녀가 와서 내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병원에서 들었어. 서연은 긴장하지만 겁먹은 표정을 유지하여 계모가 그녀가 아버지를 걱정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한편, 신시아는 기회를 틈타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모를 봅니다. 신시아가 몸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서연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를 납치한 적이 누구일 수 있을까? 서연은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만 설득력 있게 연기하지 못합니다. 한편, 신시아는 서연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뒤지지만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민준이 방으로 다가옵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민준이 방으로 들어서자 신시아는 동상처럼 얼어붙어 그가 의심스러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있습니다. 민준은 손으로 방을 더듬으며 그녀를 향해 손을 뻗지만 신시아는 재빨리 그에게 발각되지 않고 자리를 피합니다. 민준이 떠나고 신시아는 서연의 미발표 디자인들이 모두 담긴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디자인들을 가지고 아래층으로 향합니다. 서연은 의심스러워 그녀를 확인하려 하지만 계모가 막습니다. 그때 신시아는 이미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신시아는 순진한 척하며 말합니다. 아무래도 뭘 잘못 먹었나 봐요. 몸이 안 좋네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그녀는 윤 여사와 함께 떠나고 서연은 두 사람 모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계모의 동기는 알지만 신시아가 왜 연루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신제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얼리 디자인을 본 그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상자를 확인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신시아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것들을 훔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격분한 서연은 신시아를 막기 위해 회사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신시아가 미리 경비원들에게 그녀를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막힙니다. 행사가 시작되려 하고 신시아는 서연 행세를 하며 화려하게 등장하여 주얼리 디자인의 공로를 가로챕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디자인과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민주는 디자인 스타일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신시아가 모두에게 말합니다. 저는 난초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집니다. 민준이 손을 들고 그녀의 영감에 대해 묻습니다. 신시아는 당황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설명하려 하지만 민준이 말을 가로막고 말합니다. 이 디자인들은 올리비아의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어. 즉, 당신은 이 디자인들의 진정한 창작자가 아니라는 뜻이오. 모든 사람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신시아가 디자인을 훔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질문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는 행사장을 떠나고 서연이 그를 따라잡습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이 디자인들이 그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민준이 대답합니다. 나는 올리비아의 주얼리 디자인 스타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소. 민준과 서연은 왕 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왕 사장은 민준에게 감사하며 말합니다. 큰 손실에서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RK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하고 그들은 술을 마시며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왕 사장이 서연에게 술을 권하지만 서연은 알레르기가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민준이 그녀를 대신해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결국 너무 많이 마십니다. 서연, 신시아로 착각한 것 아님, 조력자로 동행, 이 그를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녀는 그를 소파에 눕히고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술도 잘 못 마시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마셨네요. 그녀는 미소를 짓고 샤워하러 갑니다. 한편 민준이 깨어나 부릅니다. 서연 씨, 물 좀 갖다 주시오. 그는 계속 그녀를 부르고 서연은 민준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수건만 두른 채 그에게 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고 머리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흐릿한 민준은 서연의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갑니다. 서연은 그를 보지 못하고 말합니다. 흥분해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시야가 약간 더 선명해집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손을 뻗고 그녀의 수건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재빨리 수건을 집어들고 그를 꾸짖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도망치려 하지만 민준의 발이 수건에 걸려 그녀가 비틀거립니다. 그녀가 넘어지기 직전 민준이 그녀를 붙잡고 그녀의 얼굴을 만지며 묻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아니면 한각인가? 서연은 재빨리 손이 다른 데 닿았어요. 라고 말하며 도망칩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민준의 시야는 다시 흐려지고 완전히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강 회장이 말합니다. 나는 민준이의 일처리에 매우 감명받았네. 그가 왕 사장을 설득해서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았나. 태준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시아와 태준이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시아는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겪은 굴욕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 있으며 서연과 민준에게 몹시 분노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함께 있으니 우리는 그들의 계획을 망칠 수 없어. 태준이 대답합니다. 하나는 눈이 멀었고 다른 하나는 쓸모없지. 걱정 마, 내가 처리할 테니.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왕 사장의 사무실로 갑니다. 박 비서가 묻습니다. 서연 아가씨는 같이 안 오셨습니까? 민준이 행복하게 대답합니다. 집에서 날 위해 생선 요리를 하고 있네. 박 비서가 묻습니다. 본부장님을 위해서요? 민준이 장난기 가득한 말투로 말합니다. 그럼 누굴 위해 만들겠나? 그리고 웃기 시작합니다. 왕 사장은 늦지만 그의 비서가 도착해서 민준에게 말합니다. 왕 사장님께서 회의를 취소하셨습니다. 어제 신시아 아가씨가 와서 사장님을 설득하여 본부장님과 협력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왕 사장님은 태준 본부장님의 회사와 거래를 진행하십니다. 민준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민준이 집에 돌아오자 서연이 만든 생선 요리를 가져오며 말합니다. 계약 성사 축하드려요. 민준은 화가 나서 묻습니다. 달리 할 말은 없소? 서연이 대답합니다. 민준 씨, 너무 거만하시네요. 바로 그때 서연은 계모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민준은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서연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계모가 말합니다. 내 쪽에서는 모든 게 해결됐어. 왕 사장은 이제 태준이 편이야. 민준이가 날 의심했나? 설사 알았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거슬리면 집으로 돌아오든가. 그녀는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습니다. 민준이 분노하며 말합니다. 당신 계획이었으니 당연히 알고 있겠지. 서연은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태준이와 한패였소? 서연은 충격을 받아 대답합니다. 제가 언제 태준 씨를 만났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준이 설명합니다. 당신이 어제 왕 사장 사무실에 갔고 계약은 취소되어 태준이 이름으로 넘어갔소. 서연이 말합니다. 제가 언제 왕 사장 사무실에 갔다고요? 저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민준이 반박합니다. 이유는 당신이 알겠지? 서연은 설명하려 합니다. 저는 태준 씨와 아무 관련 없어요. 하지만 민준은 화가 나서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를 혐오하오. 상처받은 서연이 묻습니다. 저를 조금도 믿지 않으세요? 어쩌면 제 계모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민준이 말합니다. 그녀는 당신 어머니요. 왜 그런 짓을 하겠소? 서연이 대답합니다.
이해 못 하시는군요. 그녀는 제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 마음이에요. 하지만 맹세컨대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좌절한 그녀는 생선 요리 접시를 던져버리고 자기 방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한편 신시아와 태준은 축하하고 있습니다. 태준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해냈소? 당신은 항상 이런 게임을 하오? 신시아가 대답합니다. 제가 당신을 도왔으니 이제 당신 약속을 지켜야 해요. 태준이 말합니다. 물론 내가 당신이 루미에르 그룹의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겠소. 이렇게 말하며 그는 다른 속셈이 있는 듯 신시아를 쳐다봅니다. 민주는 여전히 서연, 신시아로 착각의 말을 곱씹으며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집 CCTV 영상을 확인하여 그날 서연이 집에 있었는지 명확히 하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신시아의 진님을 깨닫고 모든 것을 말하기 위해 민준의 방으로 향합니다. 다른 한편 박 비서가 민준에게 전화해서 어제 서연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서연은 그의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시아 지디라고 말해도 그가 날 믿어줄까?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녀는 다시 민준의 문을 두드리러 가지만 그녀가 두드리기 전에 민준이 문을 엽니다. 서연은 조용히 옆으로 비켜서서 그가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녀는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보기 위해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갑니다. 민준은 서연의 문을 두드리러 가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멈춥니다. 그는 떠나려다 다시 돌아서서 다시 두드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망설입니다. 이것을 본 서연은 웃으며 말합니다. 저 당신 뒤에 서 있어요. 할 말 있으면 저에게 하세요. 다음 장면에서 서연과 민준은 오해를 풀기 위해 함께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그녀가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소. 서연이 대답합니다. 그녀는 원래 그래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항상 잘못된 길을 택하죠.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민준은 거절하며 말합니다. 나는 길거리 음식을 먹지 않소. 다음 날 태준이 왕 사장과 계약서에 서명하려 할 때 민준이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제가 방해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태준이 말합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회의 중인 거 안 보이시오? 아, 미안하오. 당신은 볼 수 없다는 걸 깜빡했네. 하지만 회의를 방해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오. 그를 무시하며 민준은 왕 사장의 회사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왕 사장님께서는 모든 주얼리 제품에 높은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저도 그 높은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 사장에게 몇 가지 주얼리 디자인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5년 전 올리비아라는 예술가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이 디자인들은 사실 서연의 것입니다. 디자인을 본 서연은 충격을 받아 생각합니다. 이 디자인들은 신시아가 훔쳤는데 그가 어떻게 이걸 가졌지? 왕 사장은 디자인을 매우 마음에 들어합니다. 민준이 계속합니다. 이런 디자인은 한국에서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왕 사장이 말합니다. 이것들이 5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군요. 디자이너를 만나고 싶습니다. 민준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올리비아의 진짜 정체를 모릅니다. 태준은 걱정하기 시작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왕 사장에게 계약서 서명을 재촉합니다. 왕 사장이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 기사와 협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태준은 격분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계약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신시아에게 직행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나는 절대로 저 눈먼 강민준을 이길 수 없을 거야. 그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 신시아가 대답합니다. 강민준을 제거할 수 없다면 먼저 내 동생부터 제거해야 해. 그녀가 가장 아끼는 단 한 사람, 우리 아버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돼. 태준이 제안합니다. 강민준이 그들을 도왔다면 아버지를 RK 그룹 산하 3병원 중 한 곳에 숨겨뒀을 거야. 그 병원들을 수색해야 해.
민준과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서연은 K드라마 김비서가 예 그럴까를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 사이에 로맨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서연은 재빨리 볼륨을 낮춥니다. 민준이 묻습니다. 로맨틱 드라마를 좋아하시오? 서연이 대답합니다. 이런 장면 안 봐요. 그냥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녀는 화제를 바꾸려 하며 묻습니다. 올리비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세요? 민준이 대답합니다. 올리비아는 여자요. 남자는 결코 그런 주얼리를 디자인할 수 없소. 서연이 묻습니다. 그녀를 좋아하세요? 민준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놀립니다. 질투하는 거요? 서연은 긴장하며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뜹니다. 바로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립니다.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서 온 전화입니다. 발신자는 그녀에게 알립니다. 아버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연은 병원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방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걱정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 커튼 뒤에 숨습니다. 신시아가 조폭과 함께 방으로 들어와 불평합니다. RK 그룹 산하 세 병원을 다 뒤졌는데도 아직 그를 찾을 수 없어. 그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나쁜 소식을 전하고 방을 나갑니다. 잠시 후 조폭이 돌아옵니다. 그는 커튼 뒤에 누군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서연을 발견하자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스탠드를 잡습니다. 그녀가 행동하기 전에 박 비서가 뛰어들어 조폭을 쓰러뜨립니다. 그는 재빨리 서연을 아버지가 있는 민준에게 데려갑니다. 아버지를 보고 안도한 서연은 민준에게 말합니다. 제 동생이 태준 씨와 손을 잡았어요. 그들이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계획했어요. 민준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준비를 해두었소. 서연은 감정이 복받쳐 울며 민준을 껴안습니다. 민준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혼자 나가지 마시오. 어떤 문제든 생기면 먼저 나에게 오시오. 내가 해결해 주겠소. 나중에 서연은 새로운 주얼리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 전체에 전기가 나갑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잡고 손전등을 켜서 민준을 찾으러 갑니다. 그는 막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연이 묻습니다. 전기 차단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준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아래층에 있소. 서연이 그를 아래층으로 안내하지만 배터리가 부족하여 휴대폰이 꺼집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시킵니다. 갑시다. 내가 데려다 주겠소.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이었고 집안 구석구석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을 탐색하는 것은 그에게 쉬운 일입니다. 그들은 전기 차단기에 도착하고 근처에 손전등이 있습니다. 서연이 묻습니다. 스위치보드 쪽으로 손전등을 비춰줄 수 있어요? 민준이 손전등을 비추자 그는 서연의 얼굴이 이전보다 흐릿하지만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기뻐하며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서연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로맨틱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을 때 태준이 갑자기 민준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민준은 자신의 공식 인감을 찾고 있었는데 서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민준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자신이 신시아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민준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준이 넥타이를 들고 다가와 묻습니다.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소? 서연은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매줍니다. 민준이 묻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같이 가겠소? 서연이 말합니다. 제가 당신 회사 회의에서 뭘 하겠어요? 민준이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니 어디든 나와 함께 가야 하오. 서연은 얼굴을 붉히고 두 사람은 회의에 갑니다. 강 회장은 중요한 발표를 위해 모두를 모았습니다. 민준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덕분에 강 회장은 민준이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의 CEO가 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사회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결정을 축하합니다. 갑자기 태준이 뛰어들어 선언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는 파일을 들고 민준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회사의 주식을 극도로 낮은 가격에 사기업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지만
태준은 증거로 파일을 제시하며 민준이 다른 회사들과 체결한 계약서들을 보여줍니다. 핵심 증거는 태준이 전날 밤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민준의 방에서 훔친 민준의 인감입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은 민준이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합니다. 충격을 받은 이사들은 민준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오. 이 시점에서 서연은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강민준 씨는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태준은 이 순간을 포착하여 말합니다. 민준에게 배정되었던 프로젝트는 제가 맡아야 합니다. 회장은 동의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리고 민준을 정직시킵니다. 조사 완료 시까지 민준의 모든 것은 회사에서 회수됩니다. 그들은 회의를 마칩니다. 서연이 민준에게 말합니다. 뭔가 말씀하셨어야죠. 그는 당신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민준이 대답합니다. 상관없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러셨소. 그는 승자에게만 관심이 있지. 이번에는 내가 졌고 내 동생이 이겼소. 그는 서연에게 말합니다. 집에 갑시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소지품이 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충격을 받은 서연이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조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왜 태준 씨가 우리 물건을 다 밖에 던졌죠? 민준이 대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소. 태준이가 이제 CEO니까 그때 우리는 신시아가 발코니에 서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박 비서가 나타나 두 사람을 그의 아파트로 데려갑니다. 그 아파트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사과합니다. 이렇게 낡은 아파트에 머물게 해서 죄송합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머물기에 충분히 커요. 민준이 박 비서에게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도 되네. 박 비서가 농담합니다. 벌써요. 본부장님? 먼저 집 청소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두 분만 남게 되시죠. 민준이 고집합니다. 자네에게 가라고 말하는 걸세. 가서 자네 사업을 시작하게. 자네는 날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네. 박 비서가 대답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을 존경하고 오랫동안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본부장님 곁에 있겠습니다. 서연은 거미 몇 마리를 발견하고 박 비서와 함께 집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청소가 끝나자 집은 반짝반짝 깨끗해 보입니다. 박 비서가 제안합니다. 뭔가 시켜 먹읍시다. 하지만 서연이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박 비서는 방해꾼이 되고 싶지 않아 떠납니다. 서연과 민주는 앉아서 채소를 썰기 시작하지만 민주는 힘들어합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고 제대로 써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소.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것이 미안하오. 서연이 대답합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운이 좋은 거예요. 작은 램프를 켜고 함께 음악을 들어요. 민준이 부드럽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소. 다음 장면에서 음식이 준비됩니다. 서연이 뜨거운 음식을 가져오다 실수로 손을 대입니다. 민준은 걱정하며 그녀의 손에 입김을 불어주지만 엉뚱한 손입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사실 다른 손을 대었어요. 민준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재빨리 그녀의 다른 손에 입김을 불어줍니다. 그날 밤 그들이 촛불 옆에 앉아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불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서연이 묻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준이 대답합니다. 지금은 어떤 것도 할 적절한 때가 아니오. 서연이 말합니다. 태준 씨는 어떻게 상대하실 건가요? 민준이 대답합니다. 그를 상대할 필요 없소. 내 동생과 계속 경쟁하는 것은 좋지 않네. 그리고 재미도 없고, 태준이와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통제되는 RK그룹의 조례에 불과하오. 분위기가 로맨틱해지고 민주는 서연에게 키스합니다. 다음 날, 민주는 흐릿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미리 아침 식사 만드는 법을 배웠소. 서연이 음식을 맛보고 매우 맛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조금 먹여주지만 그는 장난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을 뭅니다. 그가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려 할 때 박 비서가 도착합니다. 장면을 본 그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 그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서연은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 비서가 민준에게 말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민준이 대답합니다. 자네가 모든 것을 본 것을 아네. 그가 이제 조금 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박 비서는 흥분해서 거의 서연에게 말할 뻔하지만 민준이 재빨리 그를 막습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내 눈이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낮네. 신시아에게 이것에 대해 말하지 말게. 박 비서는 그의 조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운전기사의 자백도 녹음했습니다. 그가 태준 씨의 지시에 따라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회장은 이제 격분하여 말합니다. 그는 내 동생이다. 경쟁하라고 했지 서로 해치라고 한 적 없다. 민주는 목소리를 높여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엉망이고 아버지가 이 책임자입니다. 우리 집을 전쟁터로 만드셨고 경쟁하라고 하셨습니다.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통제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키웠고 회사의 후계자로 만들었다. 태준이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럼 저는요? 회장이 대답합니다. 너는 내 형에게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대로 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너는 회사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격분한 태준은 달려들어 민준을 공격합니다. 회장이 그들을 막으려 하자 태준은 민준을 밀쳐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땅에 쓰러지게 합니다. 민준은 의식을 잃습니다. 소란을 듣고 서연이 달려옵니다. 그녀와 회장은 필사적으로 민준을 깨우려 하지만 그는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태준은 겁먹은 표정을 짓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민준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제 그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박 비서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먹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가서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깨어나시면 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민준이 의식을 되찾으면 그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말할 계획입니다. 신시아는 민준의 시력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서연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고 이제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녀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루미에르 그룹의 주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민준이는 문제가 안 돼. 그는 내 약혼자니까. 이제 서연이에게서 내 자리를 되찾고 싶어. 어머니가 묻습니다. 무슨 계획인데? 신시아가 대답합니다. 내 것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서연이는 희생양이 될 거고. 신시아는 서연을 죽이기로 결심하지만 어머니가 막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이 걷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조폭들이 그녀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의식을 잃게 만들고 데려갑니다. 신시아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서연이의 신분을 차지했어. 서연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속삭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조폭이 들어와 그녀의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보냅니다. 그는 그녀에게 음식을 주고 떠납니다. 서연은 이틀 동안 납치되었고 박 비서는 그녀를 걱정합니다. 그가 서연을 찾으러 가려 할 때 서연으로 변장한 신시아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민준이 시력을 되찾으면 진짜 신시아를 보게 될 거야. 민준은 의식을 되찾기 시작하며 외칩니다. 다시 볼 수 있어. 신시아는 행복한 척하며 말합니다.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민준이 대답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소, 신씨야. 하지만 그는 서연이 오랫동안 신씨야 행세를 해왔고, 지금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씨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말합니다. 당신 손이 다르게 느껴지오. 신씨야가 그에게 키스하려 다가가지만 민주는 두통이 있다며 머리를 문지릅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녀가 제안합니다.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걸어가며 민준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나중에 신씨야는 민준의 시력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그녀는 민준이 도착하기 전에 불을 끄고 그가 들어서자 그는 말합니다. 이상하군. 서연이는 어둠을 무서워하는데 신씨야는 아니군. 신씨야는 그에게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둠이 무섭지 않아요. 민준은 그녀에게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케이크를 먹여주고 함께 술을 마십니다. 로맨틱해지려 하며 신씨야가 다가가지만 민준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자리를 피하고 재빨리 자기 방으로 떠납니다. 신씨야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감금된 서연은 TV 뉴스를 봅니다. 그녀는 민준과 신씨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신씨야가 이 모든 일의 배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겨주며 덧붙입니다. 태준이가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경찰은 그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고 있지만 자수했기 때문에 처벌이 감경될 것이다. 우리는 태준이 자신과 민준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사진에게 사과하는 것을 봅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한편, 조폭이 서연에게 돈 가방과 함께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앉아서 돈을 세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가려워하고 재채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연이 묻습니다. 전염병이라도 있나요? 조폭은 침묵을 지키지만 그녀가 반복해서 묻자 인정합니다. 나는 돈 알레르기가 있어. 서연은 아이디어를 얻고 제안합니다. 힘들다면 제가 세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조폭이 대답합니다. 너무 똑똑하게 굴지 마. 서연이 고집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게 지루하고 TV에는 뉴스 채널밖에 없어요. 마지못해 조폭은 그녀에게 돈을 건넵니다. 그가 정신이 팔린 사이 서연은 일부러 돈을 떨어뜨립니다. 조폭이 화를 내며 몸을 숙여 돈을 줍자 서연은 이 기회를 틈타 나무 도구로 그를 기절시킵니다. 그녀는 그의 손과 발을 묶고 요구합니다. 내 전화기와 가방을 내놔. 조폭이 거절하자 서연은 그에게 돈을 던지고 그는 다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조폭은 도망치려 합니다. 신씨야는 곧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합니다. 서연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격분하여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서연이 탈출했으니 그녀는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조폭들에게 서연을 찾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하려다 멈추고 생각합니다. 민준이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날 믿어줄까? 왜 아직 신씨야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생각에 잠긴 채 그녀는 박 비서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나 아직 그 집 열쇠 가지고 있지. 서연은 박 비서의 아파트에서 세계 주얼리 공모전 신청서를 발견하고 그 위에 적힌 프린세스 시시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주얼리 디자인할 때 쓰던 이름인데 갑자기 그녀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 공모전에 참가하겠어. 그녀의 신청서는 접수됩니다. 한편 조폭들은 여전히 서연을 찾고 있어서 신씨야는 걱정합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도착해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주얼리 공모전 수상자가 발표될 시상식에 갈 준비됐소. 신씨야는 민준과 함께 시상식에 갑니다. 행사가 진행 중이고 최종 우승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선언합니다. 공모전 우승자는 프린세스 시시입니다. 민준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가면을 쓴 프린세스 시시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그녀가 가면을 벗자 신씨야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숨을 삼킵니다. 서연이 서 있습니다. 관중들은 그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신시아는 말문이 막힌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지만 민주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침착합니다. 서연이 발표합니다. 저는 서연이고 또한 올리비아입니다. 민준이 상을 수여하기 위해 무대 위로 불려 나옵니다. 그는 무대 위로 걸어가 서연 옆에 섭니다. 신시아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했으며 주장합니다. 내가 진짜 신시아예요. 서연이가 내 자리를 빼앗았어요. 내가 민준 씨를 돌봐줬고 케이크까지 구워줬다고요. 민준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신시아라는 것을 아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당신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봤소. 이 말을 들은 신시아는 망연자실합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그녀를 체포합니다. 마침내 민준과 서연은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은 박 비서의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청혼합니다. 나와 결혼해주겠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그들의 키스는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을 봉인합니다. 더 많은 비디오를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